반갑습니다. 오늘은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 3절 중 하나이며 조선시대 시서와 음률에 뛰어났던 개성의 기녀이며 시인인 황진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과 성장. 조선 중기인 1506년경 현재의 개성에서 태어난 황진이는 양반 출신 아버지 황진사와 하층 신분의 어머니 진영금 사이에서 태어난 서녀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길동전의 작가인 허균은 맹인의 딸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기록에서는 어머니인 진영금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내가 물을 청하여 건네주고 다시 되받아 마신 물이 술로 변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황진이를 낳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의 우물가가 지금의 소개팅 장소였나 봅니다. 후세 또 다른 기록에서는 한 사내가 진영금을 희롱하자 패기가 있어 황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에게서 향내가 사흘 동안 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국법인 종모법에 따라 그녀는 낮은 신분으로 분류되었고 유복녀였지만 출세에 있어서 사회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황진이는 어린 시절부터 사서 삼경을 독파하고 시, 서예, 음악에도 상당한 재능을 보인 것으로 보아 부치는 양반 가문이 맞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민이나 천민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천민의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민이 글을 배우다가 양반들에게 들키면 메타작으로 골병 들던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황진이는 탁월한 미모와 총명함으로도 유명했고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스승으로 알려진 서경덕에게서 사숙을 했다고 합니다.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다. 황진이는 약 15세 무렵 그녀를 사랑했던 한 사내가 황진이를 너무 좋아하다 상사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내의 장례 행렬이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상여가 꿈쩍도 않고 멈췄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황진이가 자신의 한복 치마로 관을 덮고 어루만져주니 상여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삶이 평범한 안악의 인생을 살기 힘들 거라 판단하고 기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니인 진영금이 기생이기에 자연스럽게 황진이 역시 기생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황진이는 개성의 교방에 들어가 시학무 등에 정통하여 조선 최고의 기생이 됩니다. 기생은 제도적으로 하층민이었지만 문예, 회화, 음악춤 등 예능 교육을 받고 문사들과 교유하면서 지적이고 예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잡았다 합니다. 초명은 진랑이며 이때부터 황진이는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생활을 하며 양반들과 수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스님의 바지를 벗기다. 당시에 살아있는 부처라는 소리를 듣던 지족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10년 동안 병만 보고 수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진이는 이 스님이 정말 생불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천마산 지조감을 찾아가 부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자 이 스님은 이미 마음의 불심이 아닌 여심으로 불타올라 그날 밤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10년의 정진이 하룻밤 만리장성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는 파괴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괴승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1500년 전 원효대사도 요석공주와 사랑에 빠집니다. 왕족을 욕보이다. 또 다른 일화는 그 유명한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려라는 왕족 벽계수를 농락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왕족인 벽계수가 독야청청 자기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꼴보기 싫었던지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달밤에 황진이가 이 시를 읊자 벽계수가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자 소세양, 질질 짜다. 소세양은 황진이가 개성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이 서녀로 태어난 매우 아름다운 기녀이며 시서와는 물론 가야금에도 뛰어나 송도 3절로 불리운다는 소문을 듣고 객기가 발동하여 여색에 혹하면 남자가 아니다. 듣건대 개성에 절색 기녀가 있다 하나 나 같으면 30일을 같이 살면 능히 헤어질 수 있으며 추워도 미련을 갖지 않겠다. 고 장담을 하고서 황진이를 찾아 개성으로 가서 30일 동안 뜨거운 계약 동거를 하며 사랑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30일이 지나 이별해야 될 날이 되자 황진이가 이별의 슬픔을 봉별소판서 세양이라는 시를 지어 보냅니다. 달빛 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는 노랗게 피었구나. 누각은 높아 하늘에 닿고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내일 아침님 보내고 나면 사무치는 정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라고 고백을 하자 소세양은 아주 크게 감동하여 자신은 평범한 사내들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황진이하고 사랑하며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소세양 역시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황진이의 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서로 간에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선희 씨가 부른 알고 싶어요와 가장 최근의 발라드 듀오가 만든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세요라는 노래는 황진이의 소요월야 사하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노래들입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이처럼 황진이는 많은 사내와 고품격 정분을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깊고 진실되게 사랑했던 남자는 소세양뿐이었으며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소세양은 종일품 좌찬성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황진이, 화담은 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황진이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던 대유학자 화담 서경덕을 유혹하기로 합니다. 벽계수와 지족선사를 무너뜨린 뒤 송도에서 유명한 학자였던 서경덕에게 찾아가 서경덕도 유혹하려 했지만 보통 내공이 아닌 서경덕은 황진이의 유혹에도 덤덤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경덕에게 감탄한 황진이는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황진이와 서경덕의 만남에 대한 또 다른 일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성에 뛰어난 미모의 기생이 있다는 소문이 조선 팔도의 번개불보다 빨리 전해져 온갖 사내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황진이는 만남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내들은 하나같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선비가 왔는데 차림이 남루하고 거지 같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품새가 어딘가 모르게 당당하고 기품이 있어 안으로 모신 후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저밀이고 우두불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그 선비는 단숨에 답을 허라고 썼답니다. 이에 황진이는 일어나서 삼배를 하고 그 사내를 정중히 맞이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석해보면 저밀이구는 파자로 언을, 우두불출은 소머리에는 뿔이 없다라는 의미로 두불출을 빼버리면 우자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언과 소우를 합해보면 허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답을 맞춘 이가 바로 화담 서경덕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은둔생활. 황진이는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깊은 슬픔에 빠져 기생일을 접고 은둔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송도 사람들이 시신을 고이 안장하여 현 북한 장단 남정현 고개에 황진이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묘 비명은 한글로 명월 황진이의 묘라고 되어 있고 북한에도 일반 유적으로 지정되어 묘역도 잘 정돈되어 있다 합니다. 그녀의 문학적 감수성. 황진이는 특히 명월이라는 호를 썼으며 시조 형식의 6개 정도의 작품만 전해지지만 그 문학성은 조선 문학사에서도 뛰어납니다. 작품에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동지딸 기나긴 밤을, 만월대 회고시, 박연폭포시와 같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시조 한 구절을 소개해봅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 작품은 찬 겨울밤을 봄의 달빛으로 바꾸고 연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정서는 허무와 사랑의 전의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인간관계와 명성. 황진이는 선비들과의 교유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서경덕과의 스승제자 관계, 조선 왕족이었던 벽계수와의 설전 등 많은 일화가 전합니다. 그녀는 기생의 신분임에도 남성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남성들에게만 대화를 허용하며 수수께끼를 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녀는 단순한 미모를 넘어서 자신의 지성과 예술성, 그리고 사회 규범을 넘어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후와 평가. 정확한 사망 연도는 불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1560년대 또는 1567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개성 근처 강변에 묻혔다는 구전도 있으며 많은 작품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소실되었기에 현재는 일부만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생이라는 이유로 부도덕하거나 음란하다는 낙인을 받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여성 자율성과 예술 자유의 상징,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으로 다각도로 해석됩니다. 선조 때 문인인 임제는 황진이의 초라한 무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시를 지었으며 북한에서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국문학자 김두봉이 개성에 갔을 때 황진이의 무덤에 헌화하고 술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김일성 일파에게 숙청당할 때의 구실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국가원수라는 자가 기생년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고 술을 따르고 절까지 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요즘의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매체가 그녀의 삶을 되살렸고 배우 김지미, 이미숙, 장미희, 송혜교, 하지원 등 많은 배우들이 황진이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낮은 천민이었지만 양반 사대부 남성들과 어울려 학문, 시, 시조를 창작하고 논할 수 있었으며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인해 당시 이름이 높았던 기생으로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뛰어난 시인이자 작가였으며 서예가이자 음악가였으며 무용가였습니다. 당시 학식이 높았던 양반 사대부들과 견주어 학문을 논하고 시조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예술적 재능과 학식이 뛰어난 팔방미인 황진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